다음 그림은 어느 생산 공장의 수전 설비 개통도이다. 그림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렇게 생산 공장 수전 설비 개통도를 주고서 소문제를 풀이하는 문제가 6번 이상 출제될 정도로 굉장히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출제되는 과정에서 소문제의 개수라든지 아니면 소문제의 문장 표현이 다소 달라졌을 뿐이지 또는 수치가 달라졌을 뿐이지 이 문제 풀이하는 방법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잘 풀이하는 법을 깨달으면 어떤 문제로 또 수치가 바뀌더라도 쉽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부분을 실수하기 쉬운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중앙변전소라고 해서 네모칸이 쳐져 있고요. 그쵸? 밑에는 A, B, C, D라고 하는 뱅크별로 트랜스포머죠. 변압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존재하고 그리고 부하 F1, F2, F3, F4가 모든 뱅크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가 아니라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소문제와 2번 소문제가 주어져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뱅크의 부하 용량표와 변류기의 규격표 그리고 추가적으로 변압기의 표준 용량표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조건들을 토대로 1번 소문제와 2번 소문제를 푸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와 함께 같이 풀어보시죠. 자, 1번 A, B, C, D 뱅크에는 동일 부하가 걸려 있을 때 아까 전에 A, B, C, D 다 뱅크별로 F1, F2, F3, F4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었죠. 중앙변전소 변압기 용량을 주어진 변압기 표준 용량표를 참고하여 선정하시오. 단, 각 뱅크 간 부등률은 1이고 각 뱅크의 부하 간의 부등률은 1.2이며 전부하 합성 역률은 0.9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사실 각 뱅크의 부하 간의 부등률은 이라고 해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각 뱅크 간 부등률만 주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각 뱅크의 부하 간의 부등률까지 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안 주어지면 각 뱅크의 부하 간의 부등률은 1로 간주하는 것이고 이렇게 주어지면 뱅크의 부하 간의 부등률을 1.2로 적용해라는 뜻입니다. 기존의 학습자분들께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 각 뱅크 간 부등률은 1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색하다. 그래서 이 뱅크 간 부등률은 알겠는데 이 뱅크 부하 간의 부등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혼동되지 않도록 각 뱅크의 부등률을 줬고요. 뱅크 간. 그리고 뱅크의 부하 간 부등률을 따로 또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풀이가 좀 명확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특히 중앙변전소의 변압기는 어디에 있었어요? 이쪽에 있어요. 이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A, B, C, D 뱅크를 모두 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변압기 용량을 구해보자. 먼저 변압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을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이렇게 쓰고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요? 부등률. 그렇죠. 부등률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역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효율도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문제에선 효율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을 1로 간주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분자에는 무엇이 들어가나라고 했을 때는 시그마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라고 쓸 수 있어요. 아하, 변압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 용량, 수용률을 모두 다 고려한 것을 다 더해주고 그것을 부등률, 역률, 효율로 나눠준 것과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변압기 용량을 구할 때 이 A뱅크에 있는 이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한 대의 용량을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에다가 이제 써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부하 설비 용량과 수용률을 모두 다 계산을 해주면 돼요. 첫 번째, 부하 설비 용량 125kW일 때 수용률 80%라고 했습니다. 125kW일 때 80%니까 0.8을 이렇게 곱해주게 되고요. 플러스 125, 마찬가지로 125일 때 0.8. 그 다음에 500일 때 0.7, 그렇죠? 마지막 600일 때 0.85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시그마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 되겠고요. 그 상태에서
분모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는 효율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효율을 1로 간주하고 계산해서 제외합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주어진 부등률과 역률만을 봐야 되는데 자, 먼저 각 뱅크의 부하 간의 부등률은 1.2라고 했어요. 즉, 부하 간의 부등률을 줬기 때문에 지금은 뱅크별로 위치하는 그 변압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1.2라는 각 뱅크의 부하 간의 부등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률은 전부하 역률 0.9라고 했으니까 1.2 곱하기 0.9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것을 계산하면 그 값은요. 981.48kVA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효 전력을 지금 역률로 나눠줘서 단위가 kVA가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이 변압기 한 대 용량이에요. 그런데 중앙변전소에서는 여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모두 다 고려해 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똑같은 부하가 4개 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4개 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용량을 몇 해주면 돼요? 곱하기 4를 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 중앙변전소 소의 변압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981.48에서 곱하기 4를 해주고 이것을 끝나면 안 돼요. 부등률을 하나 더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뱅크 간 부등률은 1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을 꼭 써줘야 돼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1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곤 하지만 꼭 1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줘야 저 지금 뱅크 간 부등률을 고려해줬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1을 나눠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1이 아니라 1.1이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1.1로 대입을 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또 출제된다면 이 부분이 바뀐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그 값은요. 3992kVA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변압기 용량을 주어진 변압기 표준 용량을 참고해서 표준 용량 표를 참고해서 적으라고 했어요. 계산 과정에는 여기까지 적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답을 쓸 때는 몇 kVA를 적냐? 이것보다 3925.52보다 상위에 있는 5000kVA를 답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쓰면 오답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기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변압기 용량을 주어진 변압기 표준 용량표를 참고하여 선정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소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보시면 중앙변전소에 변압기가 나와 있고요. A뱅크 변압기에 전압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도면에도 나와 있어요. 20에 6kV라고 하는 것은 1차 측 2만 볼트, 2차 측 6000볼트라는 것이고 6kV 400V라고 하는 건 6000V에 400V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변압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변류기에 CT1의 변류비 그리고 변류기 CT2의 변류비를 구하시오인데 CT1은 이쪽 중앙변전소 측에 있고요. 2차 측에 있고 CT2는 각각 뱅크의 변압기에 2차 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구해볼게요. 자, 먼저 이거를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중앙변전소의 변압기 용량을 몇 kVA로 선정했어요? 5000kVA로 선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T를 구할 때 변압기 표준 용량표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뱅크의 변압기 용량 기억하세요? 981.48이었죠. 뱅크 하나당 변압기가. 그것도 표준 용량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981.48에 가까운 상위값 1000kVA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1000kVA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5000과 1000을 이용해서 변류기의 변류비를 계산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문제처럼 표준 용량표를 사용하지 말라. 사용하지 말라는 아닌데 사용하라는 말이 없거나 아니면 표준 용량표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계산값 그대로 981.48을 쓰거나 아니면 여기서 3925.52kVA를 써도 되는데 표준값 써도 되고 그것 써도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표준 용량표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채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세 조건을 추가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에서는
1000kVA를 뱅크별 변압기 용량으로 선정을 한 다음에 사용해야 되고 중앙변전소의 용량을 5000kVA로 선정한 다음에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기존의 기출문제, 다른 문제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계산값을 쓰게 되면 오답이 됩니다. 오답 처리. 그래서 이 부분을 실수하기 쉬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부터 풀어볼게요. 가라고 되어 있어서 CT1의 변류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변류기의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변류기의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구해요. 3상에서 루트 3 곱하기 V분의 P라고 해서 구합니다. 여기서 P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피상전력이고요. V라고 하는 거는 전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통 이제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했기 때문에 킬로볼트 암페어를 대입을 해주시고 이 볼트에는 킬로볼트로 대입을 해주시면 킬로볼트 암페어, 킬로볼트가 약분되어서 암페어만 남기 때문에 비로소 전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루트 3 곱하기 V를 루트 3 곱하기 이제 전압을 대입해 줘야 되는데 잘 보세요. CT1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요? 2차 측 전압이 6000V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6000V를 대입을 해주셔도 되고 6000V를 대입할 거면 분자에도 볼트 암페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6kV로 그냥 대입을 해줄게요. 루트 3 곱하기 6 분의 5000이었죠. 5000, 그렇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여유율을 1.25배로 준다고 했어요. 원래 이 조건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없으면 보통 변류기의 여유율은 변류비를 선정을 할 때 1.25에서 1.5로 선정한 다음에 이 가운데에 포함되는 이 내에 포함되는 전격을 선정해 주거나 포함되지 않을 때에는 그냥 가까운 근사값을 선정을 해주는데 여기에는 명확하게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여유율을 명시를 해줬습니다. 친절하게 1.25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25를 곱해줘야 돼요.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된다면 601.41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변류기의 전류를 구한 거예요. 전격 전류를 구한 것이고 변류기의 변류비를 선정을 하려면 이거에 가까운 값으로 선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1차 전류가 어떻게 돼 있어요? 600짜리가 있죠. 750 하는 거 아니에요. 가까운 값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600짜리를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 이렇게 쓰고 결과값에는 600의 5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600의 5는 이 전격 2차 전류가 5A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보겠습니다. 자, 나를 보시면 CT2가 있어요. CT2에 마찬가지로 전격 전류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루트 3에다가 이제 곱하기 전압을 대입해 줘야 되는데 CT2가 어디에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쪽에 있어요. CT2가 이 TR이라는 변압기의 2차 측에 위치하는데 그때 전압이 몇 볼트예요? 400볼트예요. 이것을 킬로볼트로 바꿔주면 0.4킬로볼트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용량에는 뭘 집어넣는다고요? 981 아니에요. 1000을 집어넣어야 돼요. 1000kV 암페어. 자, 곱하기 여유율은 1.35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35를 대입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계산값은 1948.56 암페어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값으로 선정하라고 했으므로 2000의 5라고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설비 계통을 보고 이제 변압기 표준 용량표를 참고해서 중앙변전소 변압기 용량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뱅크의 변압기도 표준 용량표를 사용해서 선정한 다음 각각의 변류기의 변류비를 구하는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동화책을 읽는다 생각하시고 순차적으로 흐름대로 풀어나가시면 아,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할 수 있었구나 또는 실수를 했구나 아니면 이 부분은 좀 유의 깊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이고 이 문제를 명확하게 푸신다면 다른 수치가 바뀌는 그런 문제에서도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연축전지의 전격 용량이 200Ah이고 상시 부하가 22kW이며 표준 전압이 220V인 부동 충전 방식 충전기의 2차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단 연축전지의 전격 방전율은 10H이고 상시 부하의 역률은 1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부동 충전 방식에 있어서 충전기의 2차 전류를 묻는 문제인데요. 최근 들어 자주 출제되고 있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충전기의 2차 전류는 우리가 구조, 즉 회로도를 떠올리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회로도를 떠올리고 KCL을 떠올리면 돼요. 자, 먼저 부동 충전 방식에 있어서 회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가 회로도는요. 자, 이쪽에 왼쪽에서는 전원을 공급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이 축전지,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네모가 이제 부하가 되는 겁니다. 부하. 결국에 부동 충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축전지의 자기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부하 전류는 충전기, 이 왼쪽에 있는 충전기가 부담하도록 하고, 너무 일시적인 대전류 같은 경우에는 축전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 부동 충전 방식이 되겠는데요. 결국에 이 충전기 2차 전류 I2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분기점에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뭘로? 축전지의 전류와 부하에 흐르는 부하 전류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I2라는 2차 전류라고 하는 거는 축전지의 전류 더하기 부하 전류로 나뉘어진다. KCL에 따라서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저 식을 적어보면은 자, 먼저 I라고 하는 거는 축전지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입니다. 이 축전지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축전지의 전격 용량 기본 단위는 암페어 아워입니다. 축전지의 용량 단위가 암페어 아워예요. 시간 곱하기 전류죠. 자, 이것을 뭘로 나눠줘요? 전격 방전율로 나눠줍니다. 방전율은 기본 단위가 아워입니다. 아워, 시간.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전류가요. 기본 단위가 암페어잖아요. 암페어. 여기 아워가 만나서 지워짐으로써 암페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전격 방전율이 문제에서는 지금 준 상태죠. 연축전지의 전격 방전율을 10H라고 한다. 근데 이게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이제 연축전지가 아니라 알칼리 축전지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졌다면 그 조건을 쓰면 되고 만약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암기를 한 상태에서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연축전지 또는 납축전지라고 나오면 10H의 전격 방전율을 갖고요. 만약에 알칼리 축전지가 나왔다. 알칼리. 자, 이 알칼리라는 말을 보면은 전격 방전율은 5H가 됩니다. 5H.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면은 이것에 따라 이제 값이 달라지니까 저 조건을 꼭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 문제는요. 플러스 이제 부하 전류를 해야 되는데 부하 전류를 보시면 자, 상시 부하가 22kW이며 표준 전압이 220V래요. 아, 그러면은 상시 부하 용량을 표준 전압으로 나눠주면 되겠구나. 그런데 상시 부하 용량의 단위는요. 기본 단위가 볼트 암페어여야 하고요. 자, 여기는 표준 전압이니까 볼트여야 합니다. 그래서 볼트가 지워짐으로써 암페어가 완성되는 거죠. 근데 문제를 보시면 자, 이 부분이 또 다르게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문제에서 22kW라고 줬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요.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죠? 역률분의 유효 전력으로 나타내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 여기는 기본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인데 자, 여기는 킬로와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시 부하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유효 전력을 역률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역률은 1입니다. 그럼 결국에 유효 전력과 피상 전력이 동일하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다가 문제에서 준 22를 그대로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킬로와트를 킬로볼트 암페어로. 근데 만약에 여기가 역률이 1이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0.8이라고 한다면 22 나누기 0.8을 해줘야 이 상시 부하 용량이 될 것입니다. 볼트 암페어이므로 여기는 22,000이 되어야겠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냥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왔다. 그러면 그냥 그것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변형돼서 많이 출제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하시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것을 이용해서 한번 2차 전류를 구해보죠. 자, 결국에 축전지의 전격 용량이라고 하는 건 200이라고 했고요.
전격 방전율은 문제에서 준 대로 10H라고 했습니다. 플러스 여기는 상시 부하 용량인데 자, 22,000 그대로 쓰고요. 표준 전압은 220V입니다. 자, 이것을 다 더해주면은 120A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 충전 방식에서 충전기의 2차 전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하의 방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보고 다음 흐름에 답하시오. 방전 전류, 방전 시간, 용량 환산 시간 계수, 보수율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들을 준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방전 특성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전 특성 그래프를 보고 축전지 용량을 물어보는 문제가 8번 이상 출제될 정도로 굉장히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문제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축전지 용량을 단독으로 물어보는 문제로도 충분히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이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림으로 한번 함께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 선 잘린 거 제가 한번 채워놓고요. 여러분 교재에는 용량 환산 시간 계수와 이 방전 시간이 적용된 이 T1과 T2와 T3, T4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T1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 T1이 곧 K1의 계수입니다. 이것을 변환해 준 거예요, 환산을. 자, 이렇게 T3, T4 매칭되는 건데 T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3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4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축전지 용량을 구하기 전에 제가 좀 정석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이 정석 풀이 방법은 증가하는 방전 특성 그래프와 감소하는 방전 특성 그래프의 해석이 다릅니다.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방전 특성 그래프가 지금과 같이 생긴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형태가 방전 특성이 증가하는 그래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축전지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그래프의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을 각각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감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감소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전류가 점점 감소하다가 마지막에만 증가하죠. 결국에 마지막이 증가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소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럴 경우에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마찬가지로 면적이 곧 축전지 용량인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 세로축이 시간이고요. 전류 암페어. 그 다음에 가로축이 시간이기 때문에 전류와 시간을 곱하면 축전지 용량 단위, 암페어, 아워가 되기 때문에 이 면적이 곧 축전지 용량은 맞아요. 대신에 아까 전에 증가하는 거는 각각 그냥 사각형을 계산해서 더해주기만 한다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좀 빼줄 거예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감소하는 그래프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다? 면적이 축전지 용량이다. 그러면 먼저 이 큰 사각형을 그립니다. 큰 사각형을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큰 사각형을 그렸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면적, 이 면적, 이 면적, 이 면적 이렇게 4개의 면적의 합만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큰 사각형에서 요 부분을 빼줘야 되겠죠. 먼저.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충분히 계산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기서 수치만, 개수만 또는 전류만 바뀔 뿐이지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먼저 축전지 용량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축전지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L분의 1이라고 해서 이거는 L은 보수율을 의미해요. 문제에서 보통 주어집니다. 0.8이라고. 자, 그 다음에 I가 됩니다. K는 용량 환산 시간 계수고 I라고 하는 것은 방전 전류거든요. 자,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라고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먼저 L은 0.8이라고 했어요. 0.8분의 1이라고 써줄게요. 그 다음에 KI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이 큰 사각형 그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큰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용량 환산 시간 계수 T1입니다.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는 용량 환산 시간 계수 K1이고요. K1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 세로축이 I니까 I1까지죠. 즉
이 큰 사각형의 면적이라고 하는 건 사각형의 면적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가로가 K1, 세로가 I1이니까 아하, 먼저 K1, I1을 해줍니다. 그러면 일단 뭐 다 고려하지 않고 일단 큰 면적을 먼저 계산해 주는 거예요. 감소하는 그래프에서는. 그 다음에 빼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먼저 기억하세요. 식을 먼저 써드릴게요. 자, K2의 I2-I1입니다. 이거를 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을 통해 기억하면 돼요. 잘 보세요. 왜 이렇게 식을 썼냐? K2, I2를 곱해볼게요. K2가 뭐였어요? K2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간계수 K2였습니다. 그쵸? 그러면 K2의 I2입니다. K2가 이거고 I2가 여기니까 결국에 이 사각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 손 따라오시면 요 사각형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를 빨간 선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요 사각형 이해되시죠? 자, 거기서 뭘 뺐어요? K2 곱하기 마이너스 I1이에요. 마이너스는 뭔가 빼준다는 뜻인데 K2와 I1을 곱해볼게요. K2와 I1을 곱하면 이 정도예요. 그쵸? 아까 전에 저는 요 면적을 먼저 했는데 지금 빼준다는 걸 계산해보니까 요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빼려고 하는 거에서 자, 여기보다 요 면적이 더 크잖아요.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음수. 그쵸? 그래서 이 면적에서 요 면적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기를 빼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K3, I3, 마이너스 I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K3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K3예요. K3, I3라고 하는 것은 요 사각형이에요. 그쵸? I3가 요 높이고 K3가 이 가로니까 요 사각형인데 여기서 뭘 빼줘요? K3, I2를 빼준대요. K3, I2면 어느 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K3, I2예요. 또 여기까지가 K3, I2인데 자, 이 사각형에서 요 사각형을 빼주면 결과적으로 어디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가 다 날아갑니다. 이 과정이 K3, I3, I-I2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빼고 보니까 불필요하게 뺀 게 있어요. 어느 부분이에요? 그렇죠. 요 부분이 지금 불필요하게 빠졌어요. 요 부분은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다시 더해줘야 되잖아요. 자, 플러스 K4의 I4-I3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볼게요. 자, K4는 이 부분이 K4예요. 밑변이 K4고 높이가 I4니까 요 면적에서 뭘 빼줘요? 이 I3, 요 부분을 빼주면 요 면적에서 요 면적을 빼주면 여기만 남죠? 그 과정이 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주면 자, 이렇게 되겠죠? 0.8분의 1에 K1, I1 해보면 2.49에 500, 2.49 곱하기 500 더하기 K2는 마찬가지로 2.49고요. 여기에다가 I2-I1이니까 I2는 300이고 I1은 500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200. 헷갈리시니까 그냥 깔끔하게 300 마이너스 500 적겠습니다. 더하기 K3 해보겠습니다. K3는 1.46이고요. I3가 80에서 300을 뺍니다. 플러스 K4는 0.57이네요. 여기서 I4가 180이고 I3가 8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해서 괄호 닫고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은 603.5 단위는 암페어 아워가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소문제에서 이와 같은 방전 특성을 갖는 축전지 용량은 몇 암페어 아워인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603.5 암페어 아워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단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무조건 이 암페어 아워를 필수적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괜찮으세요? 이 부분이 공학용 계산기로 입력하다 보면 너무 길다 보니 여기까지 입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끊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0.8분의 1을 여기를 또 적용을 해서 이 부분을 또 계산한 다음에 이 둘을 더해줘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축전지 용량을 603.5Ah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소문지 보시면, 자, 2번 납축전지의 전격 방전율은 몇 시간율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을 지우고 같이 볼게요. 자, 납축전지의 전격 방전율. 전격 방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공칭 용량입니다. 공칭 용량이에요. 전격 용량이라고도 하는데, 자, 우리 축전지 대표적인 예로 연축전지가 있고 알칼리 축전지가 있습니다. 공칭 전압이 있고요. 제대로 나오는 게 이제 전격 방전율 또는 공칭 용량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게 되는데, 자, 공칭 전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셀당 공칭 전압이라고 해서 V per 셀이에요. 그러니까 볼트 per 셀이에요. 셀당 몇 볼트다라는 것이 공칭 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공칭 용량의 단위는 암페어 아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격 방전율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공칭 용량이라고 했잖아요. 이 암페어 아워를 한글로 표현하면 율이 됩니다. 시간율.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납축전지의 전격 방전율은 몇 시간으로 하는가 라고 물어봤다면 시간율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답을 적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연축전지 또는 이제 연축전지가 이제 납축전지라는 것입니다. 연축전지의 공칭 전압은 셀당 2V예요. 그래서 2V per 셀이 공칭 전압에 해당이 되고요. 공칭 용량은 10Ah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칼리 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셀당 1.2V의 공칭 전압을 가지고 있고요. 공칭 용량 같은 경우에는 5Ah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10A로 1시간 쓸 수 있는 분량입니다. 10A로 1시간 쓸 수 있는 거. 여기는 5A로 1시간 쓸 수 있는 용량이 되는 것이죠. 자, 결국에 전격 방전율은 몇 시간으로 하는가? 라고 했을 때는 10시간율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납축전지에서 셀당 전압은 몇 볼트인가를 물어봤어요. 셀당 몇 볼트라고요? 납축전지 2V. 만약에 여기가 알칼리 축전지라고 되어 있다면 1.2V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비전원으로 시설되는 축전지로부터 부하에 이르는 전로에는 개폐기와 또 무엇을 설치하는가? 자, 전원이 축전지가 예비전원이잖아요. 비상용 전원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UPS에서도 사용이 되고, 그렇게 예비전원으로 시설되는 축전지로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부하에 이르는 전로에는, 그 길목에는 개폐기, 열고 닫는 회로의 전류를 그렇게 끊고 투입하는 그런 개폐기 말고 또 무엇을 설치해야 돼요? 이 개폐기 말고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됩니다. 과전류 차단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차단기입니다. 우리 일반 집에 보시면 분전함 있죠? 거기에 있는 배선 차단기, 누전 차단기도 다 과전류 차단기에 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배선 차단기 암페어가 30A로 설정이 되어 있다. 전격 전류가 30A다. 그러면 30A를 초과하면 그 차단기가 트립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전류가 흘러서 그 30A를 넘어버리면 이제 그 전선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차단기 선에서 끊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선의 허용 전류보다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작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전선의 허용 전류보다 크다면 이 전선은 이미 손상되고 있는데 차단기가 트립이 안 돼서 결국에 화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비전원으로 시설되는 축전지로부터 부하에 이르는 전로에는 개폐기와 꼭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 줘야 되겠습니다. 예비전원 설비에 이용되는 연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에 대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주제가 단답보다는 예비전원 설비에 가깝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예비전원 설비는 맞지만 문제의 형태가 1번부터 4번까지라고 해서 소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러한 형태를 가진 문제가 5번 이상 출제되었기 때문에 단답에 수록을 했고 여러분이 이걸 잘 풀이하신다면은 나중에 최근 들어 좀 자주 출제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좀 출제가 되었을 때 또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연축전지와 비교했을 때 알칼리 축전지의 장점과 단점을 한 가지씩 쓰시오. 장단점을 여러 가지 쓰라는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고요. 한 가지씩 쓰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자, 알칼리 축전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충전 시간도 짧고 전지 수명도 길고 과충방전에 강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나요? 공칭전압, 단자전압이라고 하죠. 이 단자전압이 낮고 그 다음에 가격이 고가이다.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설에 적혀 있는 그런 장단점 중에서 한 가지씩만 골라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연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의 공칭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몇 볼트 퍼 셀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몇 볼트 퍼 셀인가? 라고 했을 때, 자, 공칭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셀당 전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축전지가 있고 알칼리가 있잖아요. 이거 암기사항입니다. 이걸 이용하는 문제는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묻는 문제는 암기사항이에요. 자, 연축전지의 공칭전압은 2.0V per 셀입니다. 2.0V per 셀. 그 다음에 알칼리 축전지의 공칭전압은요 1.2V per 셀이에요. 그러니까 셀당 1.2V, 셀당 2.0V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고, 3번, 축전지의 일상적인 충전 방식 중 부동 충전 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 자, 부동 충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축전지의 자기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일시적인 큰 전류는 축전지가 부담하고, 그다음 일반적인 부하 전류, 상용 부하 전류는 충전기가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을 우리가 부동 충전 방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연축전지의 전격 용량이 200Ah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시 부하가 15kW라고 하고요. 표준 전압이 100V라고 하는 부동 충전 방식의 충전기의 2차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아까 전에 이제 축전지가 일시적인 대전류를 부담하고 부하 전류는 충전기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전기의 2차 전류가 다음과 같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축전지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쪽에는 뭐가 있어요? 부하가 있어요. 충전기의 2차 전류는 바로 이 부분으로 흘러들어가는 2차 전류가 되겠고요. 이 전류는 이 분기점에서 축전지의 전류와 부하 전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비전원 설비 파트에서도 이 문제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 결국에 충전기의 2차 전류 I2라고 하는 것은, 자, 전격 방전율 분의 전격 용량입니다. 먼저 이 축전지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전격 방전율이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축전지의 전격 용량만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200에다가 방전율이, 전격 방전율이 10H입니다. 그래서 10분의 200이라고 해주고, 플러스 KCL에 의해 IL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자, 상시 부하가 15kW인데 역률은 1로 간주한대요. 그러면은 이걸 볼트 암페어로 바꾸면 뭐예요? 15,000W를 역률 1로 나눠주는 거니까 15,000 볼트 암페어가 되잖아요. 원래 유효 전력을 역률로 나눠주면 피상 전력이 되는데, 여기는 부득이하게 1이라고 했으니까 값이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역률이 1이 아니라면 이 값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15,000을 뭘로 나눠줘요? 100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15,100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자, 이것을 계산해주면 그 값은요 170A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하의 그림과 같이 접속된 전압계, 전류계 및 전력계의 지시가 각각 V는 200, I는 34, W1은 6.24, W2는 3.77kW이다 라는 문제입니다. 이 부하에 대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라는 것인데, 소문제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 하니 바로 이 전력계법을 활용한 그런 문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약 10회 이상 출제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문제가 살짝씩 변형되어서 출제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개념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나중에 또 변형돼서 출제되더라도 잘 풀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전력계법의 좀 특징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 전력계법이라고 하는 거는 전력계 2개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자, 유효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2개의 전력계의 지시값을 그냥 더해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3상에서의 유효 전력은 루트 3의 V, I, 코사인, 세타로서 구합니다. 이게 기본 단위가 와트죠, 와트.
유효전력 또는 소비전력. 자, 그 다음에 무효전력 Q라고 하는 것은 이 전력계법에서는요. 루트 3의 W2 마이너스 W1으로서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루트 3 V I 사인 세타로서 구하게 됩니다. 이제 바가 이제 기본 단위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W2-W1이라고 했는데 자, 이게 사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상부하에서는 W2가 더 크고요. 지상부하가 아니라면은 여기가 W1이 더 크겠죠. 즉 일반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어땠냐면은 이게 지상이냐 진상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무효전력의 크기만을 묻는 문제로 한 번씩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W2-W1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냥 크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간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사인 세타, 즉 세타의 값이 0도부터 90도까지는 플러스, 90도부터 180도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서 부호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상부하는 W2가 더 크고 W1이 더 작고 진상은 W2가 더 작고 W1이 더 큰데 이 크기를 비교하려면은 음수, 마이너스 부호만 뗐다 붙였다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효전력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다면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는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원래는 그냥 큰 거 작은 거가 아니라 결정되는 건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A라고 하는 피상전력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자, 이 전력계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2에다가 루트 W1 첫 번째 전력계의 지식값의 제곱 더하기 두 번째 전력계의 지식값을 더해준 다음에 E가 아니죠. W1이죠. W1 곱하기 W2를 빼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피상전력 루트 3 VI라는 것으로 구할 수가 있죠. 볼트 암페어.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이 문제가 딱 출제가 된다면 우리가 만약에 문제에서 이 전력계법을 이용해서 풀어라 라고 한다면 이 뒤쪽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상 공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것만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전압 줬고요, 전류 줬고요, 전력계의 지식값을 줬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라는 거잖아요. 이 전력계법을 활용하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뒤쪽에 있는 것도 활용해도 좋다. 둘 중에 편한 것을 택해도 어느 것을 선택하든 정답이 된다. 다만 이 전력계법을 활용하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것만을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피상전력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걸로 계산했는데요. 저는 이걸로 계산했는데요. 라고들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둘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 자, 첫 번째, 소비 전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 있는데 W1 더하기 W2를 해주면 돼요. 결국에 6.24 더하기 3.77. 자, 이러면 얼마가 나오죠? 10.01 킬로와트가 나오게 됩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은 마찬가지로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서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뒤쪽에 역류를 구하게 되는데 루트 3 VI에다가 이 역류를 곱하게 되면은 드라마틱하게 10.0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피상전력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피상전력을 이걸로 구하나 이걸로 구하나 값이 동일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요. 이걸로 구했을 때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10.89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전압과 전류 값을 이용해서 만약에 피상전력을 구하게 된다면 이 값은요 11.78이 나와요. 이거는 원래는 같은 것이 맞는데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 근데 둘 다 인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부하 역률은 몇 %인가라고 했습니다. 부하 역률. 우리가 역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효전력은 우리가 동일하게 10.01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유효전력은 10.01이구나. 근데 피상전력이 문제죠. 이렇게 구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구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11.78 이것을 기준으로 만약에 역률을 계산하게 된다면 이거 퍼센테이지로 물어봤으니까 이것을 계산하게 된다면 84.97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쓰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10.89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91.92
2%.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정답이 된다. 대신에 문제에서 만약에 진짜 이전력계법을 활용하라는 문구가 나온다면은 이것을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